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지금 다들 언제 떨어지나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엄청난 버블이 오고 있다는 그런 역발상 시나리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정말 뜨겁죠.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론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대체 언제까지 갈까 하는 불안감 다들 조금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폭락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슬슬 불안감이 올라오는 바로 그런 시점이죠. 그 불안감의 한가운데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22.5배. 이게 뭐냐면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40년 데이터를 통틀어서 상위 5%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PR이 더 높았던 적은 딱 2번, 닷컴 버블 때랑 코로나 팬데믹 직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념적으로는 이거 위험 신호다, 곧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은 바로 이 생각의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싸니까 곧 떨어진다는 이 단순한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일 수도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보죠. 밸류에이션, 고장난 나침반. 제목부터 흥미롭죠?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도구, 이 밸류에이션이요. 사실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는 거의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또 직접적입니다. PER이 높다는 게 정말로 곧 시장이 무너질 거라는 믿을 만한 신호일까요? 자, 이 그래프가 이번 분석의 첫 번째 아하 포인트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왼쪽을 먼저 보시면 높은 퍼이랑 1년 뒤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점들이 그냥 막 흩어져 있죠? 거의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24%밖에 안 된다는 건 쉽게 말해 비싸다고 1년 안에 꼭 떨어진다는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건 10년 뒤 수익률과의 관계인데 이건 거의 완벽한 반비례 직선이죠. 상관관계가 무려 마이너스 92%.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비싸면 10년 뒤에는 수익이 별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높은 밸류에이션은 단기적인 폭락 시점을 맞추는 데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부정확한 도구라는 거죠. 비싸니까 곧 폭락하겠지? 이건 그냥 감에 의존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데이터상의 증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당장 내일 혹은 1년 안에 떨어질 거라는 신호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버블을 만드는 걸까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 버블 형성 공식이 뭔지 한번 해보여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찾아낸 현대 버블의 레시피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 같은 파괴적인 신기술이 등장해야 하고요. 둘째, 실제 경제는 그냥 그런데 주식시장, 특히 그 기술주들만 미친 듯이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실 금리를 내릴 필요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을 확 풀어버리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1920년대 대공황 직전에도 그랬고 우리에게 익숙한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도 그랬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거대한 버블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역사적인 버블 공식에 지금 우리 시장을 한번 대입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딱 들어맞을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 디커플링. 지금 상황 어떤가요? 일반 경제는 글쎄요, 쏙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소비도 좀 주춤하고 여러 경제 지표들도 그냥저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AI 관련 주식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데이터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폭주하고 있죠.
이거야말로 완벽한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불쏘시개 역할이죠. 앞으로 있을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과연 불필요한 것일까요? 이 보고서는 그렇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냐? 첫째,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죠. 대량 해고 같은 위기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위험도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요. 게다가 셋째, 주식시장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30%나 올랐어요. 충분히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어떤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그냥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 AI가 있죠. 실물 경제와 따로 노는 주식시장, 즉 디커플링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여기에 불필요할 수도 있는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고전적인 버블의 전조라는 것, 이게 바로 이 보고서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버블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를 보고 이제 진짜 광기의 파도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투기 단계의 신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말한 폰지 금융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버블의 맨 마지막 가장 위험한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아무도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가치가 있는지 이런 이성적인 건 신경 안 쓰는 상태예요. 오로지 내가 오늘 사면 내일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른 사람이 있겠지? 이 믿음 하나만으로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야말로 순수한 투기 광풍이 부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광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튼튼한 우량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광기 국면이 되면 갑자기 실적도 없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투기적인 소형주들이 막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1999년 닷컴 버블 때랑 2020년에도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버블의 정점을 알리는 아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줬습니다. 우리가 뭘 봐야 하냐는요. 첫째, IPO 붐입니다. 막 회사들이 상장하는데 첫날부터 따따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요. 둘째, 개인 투자 열풍. 소위 B2가 급증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2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하는 겁니다. 셋째, 스타일의 변화. 방금 말씀드린 그 투기성 소형주들이 거의 1년 내내 시장을 압도해버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끝물 신호인데 연준의 태세 전환. 이 미친 시장을 시키려고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진짜 파티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재밌는 건 아직 이 신호들 대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B2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융자 잔고. 과거 버블 때는 2년 만에 100% 넘게 폭증했는데 지금은 58% 증가에 그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쩌면 버블의 가장 뜨겁고 위험한 마지막 단계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모두가 폭락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시장에서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위험은 폭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올지도 모를 역사적이고 비이성적인 급등장세, 즉 멜트업을 시장 밖에서 구경만 하다가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